반갑습니다. 오늘 굿 웰스 클럽의 BPS 교육과정을 맡게 된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이니까 남겨놔야죠. 네. 자, 오늘 주제가 참 우리 마음에 든 주제이긴 한데 이거 과연 이룰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은 누구나 있는 주제입니다. 부의 균형,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이제 역사는 아주 괴로워졌죠. 자연도 똑같습니다. 이 공기가 한쪽에서 데워져 가지고 한쪽에서 너무 더우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고기압이 되고 쭉 저기압이 돼서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요게 바로 자연의 불균형이거든요. 근데 자연은 원래 불균형일 수밖에 없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적도 지역만 태양이 이렇게 쬐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남북극은 추우니까 저기압이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게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니까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동시에 따뜻하면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수님이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혈액순환도요. 동시에 따뜻하면 순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심장에서 품어내는 순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발만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족욕 알죠? 발을 따뜻한 물에 넣어두면요. 땀이 어디서 나요? 이마에서 나요. 발에 댔는데 왜 땀이 이마에서 나죠? 예. 혈액이 데워지면 팽창하죠. 팽창하면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막 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다 따뜻해 찜질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순환이 그냥 심장 펌프 순환밖에 없어요. 그럼 순환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따뜻해야 되는 이 괴리 같은 일이 있는 거죠. 이걸 부에 적용하면 한쪽이 부가 있어야 순환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순환의 이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친 불균형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적당한 불균형은 순환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학 연구 결과 이 선, 높이와 낮음의 이 선상에서의 스트레스는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요, 긴장감이 없어서 마치 동시에 뜨거운 열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스트레스를 넘어설 때 인간이 힘든 거고, 이 정도 스트레스를 긴장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삶에 엄청난 활력을 줍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 그런 기후 불균형도 적당한. 네, 근데 이것이 커졌다는 거죠. 부의 불균형도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커진 거죠.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4주간의 여행을 하면서 부의 불균형과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부가 늘어나야 돼요. 80% 사람들의 부가 늘어나면 1%의 부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제로섬이니까. 예, 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4주의 목표는 첫째, 80% 사람들의 부가 늘어날 수 있는 전략. 그게 1차입니다. 그리고 2차, 그럼 늘어나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4주 교육 과정에 도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 그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주차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부자의 성공 비법이 만들어낸 불편함, 그게 빈부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성공하면, 부자가 너무 많아지면, 부자가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가 너무 크게 많아지면 빈부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하고, 그럼 그걸 풀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주간 교육과정이 진행되니까요. 4주 동안 교육에서 과정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굿 웰스 클럽이라고 해서 굿 웰스, 좋은 풍요, 부도 될 수 있고요. 이 BPS 통합교육이란 뭐냐면 저희 멤버십에 굿 웰스 클럽의 멤버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멤버십에 레벨이 없고 레벨 준회원 정회 이런 게 없고 멤버는 똑같은 멤버고 거기에서 역할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컨택트 역할, 바이어 역할, 바이어라는 말은 소비자라는 뜻이고 프로바이더는 공급자라는 뜻이고 셀러는 판매자라는 뜻인데 여기까지의 역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소비하죠. 또 누구나 공급합니다. 공급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집에 있는 아내들이 공급 안 한다고요? 아니죠. 살림에 대한 공급을 하죠. 예. 목사는 설교나 기타 등등으로 공급하고 교수는 지식으로 공급하고 다 공급을 합니다. 그 공급 대가로 받는 게 보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테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눠보면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돼 있고 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조선시대로부터 흘러나온 사농공상에서 부를 만드는 가장 최적의 도구는 사농공상 중에 시작? 예, 누구나 다 상인 줄 알아요. 돈 벌려면 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상이란 사고, 팔고, 팔아주고. 그게 요거예요. 사고, 생산하고, 팔아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체계화시켜서 가자. 네, 조금 더 제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부를 가진 이유는요. 그들이 잘 팔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어떻게 해서 부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너무 잘 팔아요. 우리는 못 팔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팔고를 우리가 좀 잘하자. 80%의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잘하면 1%는 점점점 사라집니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BPS, BPS 통합과정입니다. 원래는 이 교육 따로, 이 교육 따로, 이 교육 따로 해야 되는데 세 개 따로 하느니 그냥 4주 통합해서 이 세 가지를 바이어, 프로바이더, 셀러 이 세 개를 통합시켜서 교육하자 하는 것이 오늘 교육입니다. 그래서 4주간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에 첫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 부자의 성공 비법. 네,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빈부 균형이 엄청 커져 있거든요. 이 균형을 좀 부드럽게 줄이려면 부자가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드리는 말은 제가 실제로 분석을 했던 내용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최고 부자를 분석해 보니까 자, 여기에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제가 워낙 이제 학자나 교수 출신이라서 이런 거 분석하는 건 제 직업상 하는 일인데 자, 10대 부자가 발표가 됐죠. 10대 부자를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눠보면 생산, 선택, 홍보, 유통입니다. 요거 두 개는 하나로 묶어도 돼요. 생산이란 말은 지금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존은 제품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X예요. 생산 없어. 대신에 아마존은 자기 플랫폼 안에다가 선택을 하죠. 입점하면 어쨌든 승인해 준 게 선택이니까. 예. 내가 만들지 않는 상품을 파는 사람. 이거는 이제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선택 요소, 이거는 생산 요소인데 자기가 생산 안 해요. 이거는 남의 상품 가져다가 대신 팔아주는 거야. 그때 홍보하고 유통을 하죠. 아마존도 아마존이라는 그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는 안 해도 되는. 예. 근데 실제로 아마존도 홍보 안 하진 않죠. 아마존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셀러라고 부릅니다.
그 셀러들이 홍보를 합니다. 아마존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 올려진 상품을 가만히 있다고 팔리지 않아요. 셀러들이 이 상품을 골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홍보를 합니다. 유튜브로도 하고 엄청나게 하죠. 이게 홍보예요. 그리고 판매가 되면 유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상품이 있냐 없냐로 보고 이거는 홍보 유통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10대 부자를 보면 X가 하나도 없는 라인이 어디예요? 유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X가 하나도 없는 단계. 있는데요? 아니요. 이쪽을 보면 X가 없어요. 왜? 이 X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주식이에요. 상품은 상품인데 홍보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여러분 버핏이 주식을 사가지고 자 이제 팝니다 홍보하고 다니겠어요? 얘는 일체 홍보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홍보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것도 주식하고 같습니다. 요 두 개는 홍보를 안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뺀다면 이 두 개만 올 이 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생산 없는 곳이 있어요. 상품 당연히 생산하는 곳도 상품 선택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럼 요 두 개를 그냥 묶어서 자 생산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다는 거죠. 즉 남의 상품을 팔든 내가 만든 상품을 팔든 상품만 있으면 돼.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는 조건이 여기에는 관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MS는 상품이 뭐죠? 윈도우즈. 예, 운영체제입니다. OS. 자, 직접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없겠죠. 그리고 이 상품은 MS에 불을 안개져 줬는데 이 상품을 자 이제 질문할게요. 이 사람들이 OS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까요? 팔았기 때문에 돈을 벌까요? 시작. 팔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도 노키아 같은 거 그 좋은 휴대폰이 있었지만 안 팔려서 망한 거잖아요. 지금도 안 팔리면 망해요. 만들었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팔려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불변의 법칙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10대 부자가 됐든 100대 부자가 됐든 이 두 라인은 절대로 남에게 맡긴다 안 맡긴다 시작 안 맡겨요. 망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못 팔아서 망하고 남한테 맡겼다가 못 팔아서 망하고 내가 못 팔든지 남이 못 팔 내가 맡겼던 대행사가 못 팔든지 못 팔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냐? 팔지 못해요. 가진 건 있잖아요, 다. 가진 건 있다니까? 뭐든 있어. 못 판다는 거죠. 이게 못 파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파는 사람 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참 생각이 짧아요. 나는 홍보 판매 안 해요. 나는 그냥 사무만 보면 돼요. 진짜로요. 그 회사는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만든 상품 누군가는 팔아요. 영업사원이 됐든 사장이 제일 고민 많이 하죠. 사장은 파는 직업이 아닌데 파는 거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왜? 팔지 못하면 사장이 문을 닫고 직원들은 잘리거든요. 그럼 직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원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일은 내가 사무직 하는 게 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물론 내 역할은 이거죠. 그렇지만 전체 사원들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더 효과적인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제가 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상품을 만들던 안 만들던 홍보와 유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갖는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10개는 여기 만들었지만 100대 부자까지 다 분석해 봤는데 하나도 파는 걸 맡기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야,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파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사실 제가 가장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강의만 하고 살았으니 판다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뒤늦은 나이에 내 제자들이 못 파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럼 나도 파는 것이 뭔지 몰랐다가 정말 늦게 알았어요.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이 상품이고 그 다음에 파는 것이 뭘까요? 강의거든요. 강의, 책 쓰는 거 아니면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다행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 강의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억대 연봉이니 흔히 말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강의를 잘한다는 게 판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나는 그러니까 지식과 강의가 엮여 있는 상품인 줄 알았어. 야, 너 고등학교 2학년 너 진짜 다행이다, 오늘. 4, 50년을 뛰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 난 너무 늦게 알았어, 이거를. 그래서 내 제자 중에는 강의 잘한 놈은 살고, 못한 놈은 죽더라고.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 한 20, 30년 동안. 왜 쟤는 분명히 상품 메이킹은 잘하는데 왜 셀링이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때서야 풀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뒤늦은 나이에 회개를 하는 심정으로, 평생을 메이킹에 대해만 연구만 하다가 이제 셀링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온통 셀링만 하고 있습니다. 내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 있잖아요. 날 보고 지금 미쳤대요. 갑자기 셀링을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마치 뭐 이렇게 말해요. 언젠간 돌아오시겠죠? 이게 내가 갑자기 어디 저기 아주 암흑에 빠진 불쌍한 영혼이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 뒤늦게나마 제가 이 홍보 유통이 결국은 우리가 표현할 때 홍보 유통이라고 하니까 마치 영업자 세일즈맨식으로 보여서 이게 주가 하락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 조선인 그리고 대한민국과 연결된 그 사상의 고리 가운데 산업공상, 상은 제일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의식 구조 아래. 자녀들에게 세일즈맨으로 키워라면 좀 그렇죠. 좀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 말은 그럼 이렇게 물으면 다 같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진짜로 우리의 이율배반을 안다니까요. 자, 돈 벌고 싶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산업공상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죠? 그럼 아이들을 세일즈맨으로 키우고 싶나요? 이러면 이제 이거 완전 이율배반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이 한국인에게 이런 이 비상식적인 정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에 들어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온 나라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앞장섰어요, 진짜로. 와, 근데 나부터 막 저항이 오는데. 그죠? 교육계만 있었던 사람이 뭐 세일즈 한다고, 셀링 한다고 하니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발견한 건데, 지는 모르면서, 나를 폄하한다니까요. 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 있겠는 말이죠. 정말 이 우물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의 공통점은 이 홍보 판매인데요. 홍보 유통인데요. 여기서 최고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홍보 유통의 최고 전략. 즉, 가만히 있어도 항상 팔리는 구조. 다단계도 내가 보니까 무너지기 쉽더라고. 막 회사들이 금방 무너지더라고.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류 역사에 계속 존재해왔던 겁니다. 독점입니다. 독점. 자, 독점을, 수치로 계산해서 제일 먼저 드러낸 것이 바로 록펠러예요. 록펠러의 석유의 왕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의 부를 다 잡은 사람인데, 사실은 불법 독점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였어요. 석유 유통이었거든요. 생산을 자기가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 석유 유통을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머리가 좋았겠죠. 야, 이거 내가 석유 유통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결국 유통 구조의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철도 청장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는 30%로 줄입니다. 그리고는 저쪽 그 나머지 고객, 그러니까 유통사들은 하나도 안 줄여주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이쪽은 망하지. 그리고 자기 밑으로 다 이제 틀어 담은 거죠. 결국은 석유 유통을 본인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될 수밖에. 물론 뒤로 가서 독점법에 걸려가지고 뭐 벌금을 내긴 했지만 그 벌금 내봐야 번 돈에 비해서 수천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독점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존경하는 빌 게이츠도 그죠? 예. 우리 그때 빌 게이츠 막 뜰 때 같이 윈도우즈 막 나오고 했을 때 그때 빌 게이츠가 독점법 아주 어기는 상습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악의 축, 악의 화신이었어요. 이 업계에서는. 왜냐면 뭐 나오는 대로 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거든. 뭐 그때 저 동영상도 나왔는데 동영상도 WMV라고 해서 인도 플레이로 바꿔 넣어 버렸고. 여러분 그 저기 넷스케이프인가요? 예? 예, 넷스케이프 그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익스플로러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든 데가 넷스케이프인가 했는데 거기 거를 복제해 가지고 자기 거 넣어버렸어. 그럼 당연히 저쪽 망하죠. 여기는 OS가 들어있는데. 이래가지고 오는 놈마다 다 갖다 집어넣고 하니까는 업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빌 게이츠는. 네, 악의 화신이지. 아무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하고 자기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회개를 했는지 뭐 재단 설립해갖고 지금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좋게 보이겠어요, 저게? 지금 보세요, 윈도우즈 어때요? 파는 액션이 필요가 없잖아. 경쟁 상품이 없는데. 그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파는 길이에요. 네, 이게 상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쓰는 방법이 독점이다. 근데 그거를 현대사회에서는 독점법으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엄청 독점이 심했거든요. 지금 법으로 막아놨다. 자, 두 번째. 가장 잘 파는 방법이 이제 최근 현대에 나온 거죠. 지금 여러분 뭐 좀 팔려고 그러면, 자, 얼른 생각해봐요. 여러분 뭔가 하나 팔고 싶어. 이렇게. 어디 가야 팔아요, 이제? 네이버 가야 돼. 방법이 없어. 그거 아니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야 돼. 아니면 구글에다 광고해야 돼. 아니면 카톡에다 광고해야 돼.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리에다 내놓고. 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쓰는 게 이제 백화점 또는 저기 쿠팡. 야, 진짜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어땠어? 내가 가게 하나 만들면 그 지역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내 고객이었어. 지금은 어때요? 가게 옆에 두고 시켜. 그죠? 옆에 가게 있어도 시킨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 이게 소수로 집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쪽으로 몰리겠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모습이에요. 즉, 홍보 유통에서 성공한 기업만 살아남는다. 정말 아주 중요한 오늘 인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부자의 분석 결과 딱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없어도 돼. 그렇지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지금 제일 망하기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뭔가 만들면 망하기 딱 십상입니다. 왜? 뭐 잘 만들어 놓으면 중국이 3개월 안에 다 따라잡고, 뭐 국내에서 마찬가지예요. 못 만들어서 망하고, 못 팔면 망하고, 뭐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안에 둘 다 아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만들고 잘 팔고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잘 만드는 사람이 잘 못 파는 경우가 지독하게 많아요. 그죠? 자,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들 거면 팔 수 있는 채널을 준비해 놓고 만들어라. 지금 여기 코즈볼이 그러더만. 예. 안 팔고 있다가 회원합고 해놓고 다 되면 그때 주문받아서 주문 생산하겠다. 이야, 진짜 혁신이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지금 여기 이제 이 코즈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결국은 독점이거나 잘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거나 이것이 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형성 원리를 살펴보면 내 상품을 잘 팔거나 누구? MS. 타 상품을 잘 팔거나 아마존, 알라딘. 홍보를 잘해주거나. 자, 이제 끝났죠. 예, 이 셋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소수 독점 형태의 소수 판매 형태가 심각하게 나타나다 보니 빈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한번 이제 빈부 균형의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